오늘은 엽전은 왜 농사를 도시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수학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작물별로 제일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 게으른 농부도 농사를 망친다고 그랬죠. 부지런한 농부는 왜 농사를 망친다고 그랬죠? 부지런한 농부는 지금 고추를 심는 거예요. 모종을 하다가 지금 고추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이쪽 지방엔 4월 말까지 서리가 와요. 냉해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토마토 모종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냉해를 입어요. 게으른 농부는요? 왜 망칠까요? 풀밭 만들어서 망칩니다. 자, 그런데 농사를 어떤 사람은 도시농부들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모종상에서 포트째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심는 방법을 몰라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포트를 빼고 심어야 되는지 그대로 심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그대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밑에 물구멍이 있거든. 그리 뿌리를 내리겠지 싶어서 그냥 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다칠까봐. 어떤 사람들은요, 흙을 털어요. 흙을 털어서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방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점으로 이렇게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산파하는 방법이 있고 줄 뿌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콩은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콩은 점 뿌림해야겠죠. 그 다음에 산파해야 될 거는 어떤 것들을 산파할까요? 정말 메밀 같은 경우는 맛이 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줄 뿌리고 하고 있냐고요. 다 산파하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보리나 밀 같은 경우도 산파가 빨라요. 왜냐하면 밭이 10,000평, 100,000평 이렇게 되는데 언제 줄 뿌림, 점 뿌림 하고 있냐고요. 요즘 기계로 하니까 또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산파, 줄 뿌림 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작물들이 대부분 적산 온도라고 있어요. 온도가 있어요. 적산 온도에 따라서 싹이 트기도 하고 안 트기도 해요. 또 씨앗을 보면 어제 민주가 아빠 씨앗을 심으면 얼만큼 깊이 심어야 돼?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건 내가 구약 잘못했다. 생각이 났더라고요. 얼마나큼 깊이? 보통 씨앗의 크기의 몇 배 정도 부를까요? 3배. 네, 2~3배 정도. 그런데 이 광바라가 있고 암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좋아하는 씨앗이 있고 햇볕을 싫어하는 씨앗도 있어요. 즉 호박이나 양파나 박이나 이런 것들은요, 햇볕을 싫어해요. 그래서 발화를 시킬 때 햇볕을 가려줘야 돼요. 특히 양파는 더 그래요. 그런데 광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상추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것들. 그래서 얇게 심어줘야 돼요. 얘네들은 햇볕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수분이 적당히 있으면 싹이 타요. 무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그래서 깊이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온도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추는 우리가 언제 파종을 하죠? 고추 파종은? 4월 말이요. 네? 4월 말. 원래 씨앗으로 파종할 때는 언제 파종할까요? 4월 2월 달에 씨앗을. 모종을 할 때요. 그러니까 토마토는 3월 달에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입춘에서부터 88일이 지나면 서리가 멈춰요. 그러니까 88 야설이라고 해요. 입춘에서부터 88일이 지나야 서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서리 피해가 없는 작물들을 그때 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물별로 특성들이 다 있는데 그 특성들에 따라서 작물을 배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농부가 가장 중요한 거는 텃밭 일지를 분명히 써야 돼요. 텃밭 일지를 왜 써야 될까요? 텃밭 일지를 왜 써야 될까요?
내년에 잘하기 위해서. 네. 텃밭일지는 꼭 쓰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텃밭일지를 작년에 걸 보고 저는 이제 8년째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밭의 이력이 돼요. 그래서 30년, 50년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 이걸 복사해서 그 주인한테 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갖고 놓으면 잘 흙을 갖고 놓으면 표토 30cm의 흙이 엄청나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표토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토 흙을 가꾸기 위해서 그 이력을 그냥 그대로 주고 가야 돼요. 농약 치고 무슨 개떡같이 농사 지면 지 맘대로 해도 되고 정말 이게 밭을 딱 밟았을 때 갈지도 않았는데 발이 푹푹 빠질 정도거든요. 이 스펀지처럼 밭을 밟았을 때 이게 푹푹 하면 이 밭은 정말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갈아서 막 이렇게 카스테라처럼 된 밭은 정말 안 좋은 밭이에요. 제가 설명했죠? 처음 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길이가 쭉 올라가면 위로 1m가 올라간다 그러면 밑으로도 올라가 1m가 내려가요. 얘가 서 있으려면 식물이 넘어지지 않으려면 죽으면 쓰러지면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밭을 갈지 않으면 이걸 다 갈아버렸다. 그러면 갈아버리면 여기서 다 끊어버리겠죠. 이거를 내려가 뿌리들 다 끊겠죠. 그럼 이게 비가 오면 이게 메꿔져. 이 공국들이 다 메꿔져 버려요. 여기서 경반층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딱해져. 그 식물들 다음에 예쁜 그렇게 하면 여기는 못 들고 들어가요. 뿌리가 못 들고. 갈지 않으면 위에서 살살 호미로 긁어주면 이 뿌리가 1년 지나면 삭겠죠. 다음에 또 작물을 심으면 또 이 뿌리 여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갈지 않으면 계속 들어가서 이게 결국은 산소를 공급해줘요. 식물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갈지 않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오래 갈지 않은 밭에 예를 들어서 탄질비가 제대로 탄소와 질소 비율이 잘 맞은 땅은 굉장히 푹석푹석 좋아요. 예를 들면 내 이름 전에 이학주에 보여서 내 쭉 뽑아도 손으로 뽑아도 뿌리가 쏙 젓가락 하나 크기만큼 딱 뽑고 우리 밭에서 그렇게 뽑았어요. 그렇게 뽑혀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작물 재배법을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두 번 넘겨보세요. 자 무부터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도시농부 하는 사람들은 무 배추를 심죠, 그죠? 상추 꼭 심습니다. 겉주, 상추. 안 심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무는 꽃이 무슨 색이에요? 네? 네? 무슨 색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해. 무꽃은 흰색인데 보랏빛이 약간 나요. 무꽃은 그래요. 배추는 노란색이에요. 자, 그런데 배추꽃 먹어봤어요? 무꽃 먹어봤어요? 참 맛있어요. 참 먹어도 돼요? 재밌고 또 줄기는 먹어봐. 줄기는 먹. 저기 다음 강의 때 제가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왜 우리가 꽃을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풀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음 주에 지금 해버리면 다음 주에 안 올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무는 지금 시중에서 파는 무들은 무 씨앗 색깔이 어때요?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이쁘죠? 네. 청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보랏빛도 나고 이쁘죠? 애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와 이게 무씨가 원래 색깔 이런가 보다. 원래 무 씨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요? 검. 원래 무 검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너무 무씨 색깔을 모르는 거예요. 무씨 색깔은 원래 황토 색깔보다 약간 짙은 색이에요. 무색 원래 씨앗은.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파는 씨앗들은 막 보라색이든지 아주 예쁜
뭘로 하냐면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농약으로. 그래서 맨손으로 뿌리면 그게 농약이 되게 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무씨앗을 내년에 또 뿌리면 그 무씨앗이 안 나와요. 그래서 조작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정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무는 지금 우리가 지금 봄무를 할 때는 봄에 무도 되죠, 그죠? 봄에 무를 뿌릴 때는 언제 뿌리냐면 이쪽 지방 같은 경우는 4월 말쯤에, 4월 중순쯤에 뿌리면 돼요. 근데 4월 초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4월 초에 뿌리면 냉해를 입어서 죽어요. 그런데 식물들은요, 올해처럼 이렇게 이상기온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미리 싹을 틔워요. 그래서 바로 서리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울릉도에서 더덕씨앗을 갖고 와서 작년에 잘 컸어요. 그래서 올해 옮겨 심었어요. 올해 워낙 날씨가 따뜻해서 싹이 한 5cm 가까이 나왔어요. 쭉 옮겨 심한 20평 정도 옮겨 심었는데 이번에 된소리가 갑자기 저 된소리가 한 서너 번 났죠? 싹을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이 온도 변화를 굉장히 빨리 느껴요. 그래서 바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죽을까요? 더덕이 다 죽어버릴까요? 소리 맞으면? 예, 얘네들은 눈을 또 감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기에 닥쳤을 때 다른 눈을 또 싹을 틔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싹이 나요. 자, 온도가 낮으면 무는 온도가 높으면 꽃대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가을무를 심었는데 가을에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꽃대가 올라와요. 무는. 그러니까 온도가 아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무를 보통 우리가 김장으로 무를 심잖아요, 그죠? 김장으로 심을 때는 이쪽에는 8월 중순쯤에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늦으면요 수확량이 확 줄어버려요. 시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는. 그러니까 좀 게을러서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8월 중순쯤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8월 말에 파종해버리면 무 크기가 확 작아져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무들은 크기가 얼마나 커요? 완전히 뭐 우리 마누라 다리통만 그런 얘기가 너무 근데 그런 무들은 뭐에 오염돼 있어요? 질소에 질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이쁘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질소에 오염돼 있다고 봐야 돼요. 질소 선진국 기준치 최소한 10배 정도 이상 오염돼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는 발암물질을 써요. 그래서 시장에서 살 때 여러분들은 야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를 또 너무 일찍 예를 들어서 8월 초에 파종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너무 일찍 파종을 하면 이 바이러스하고 벌레들이 공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처서가 지나야 벌레들이 이제 뭘 준비하냐면 이제 월동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점점점 벌레들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8월 초에 심으면 이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어떻게 연작 피해를 봐요. 연작이라는 게 그 심었던 자리에다가 계속 심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에는 잘 안 됩니다. 특히 벌레들이 공격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다 무를 심었던 자리에다가 계속 무를 심잖아요. 무 배추를 심었던 자리에 계속 무 배추를 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음에 분명히 뭐 망사처럼 된 배추가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돌려 심으면 그런 게 훨씬 적어져요. 같은 이렇게 이랑이 있어도 이랑만 차이 나도 엄청나요. 그런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자, 무는 제가 무를 농사를 지으면
우리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올라왔는데 내가 무 제일 큰 게 이 정도 되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시더니 혀를 탁 치면서 무가 저렇게 지어놓고 네가 농부학교 강의 다니는 기가 찬다는 거예요. 근데 질소질을 많이 주잖아요. 몸집을 키우니까 엄청 커집니다. 대신에 어떻게 조직이 굉장히 느슨해져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무를 내가 갖다 주면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질기다고. 그러니까 정말 무의 원래 그 특성들을 질소질을 많이 주면 다 잊어버려요. 자, 꽃대가 올라오지 않으려면, 무가 꽃대가 올라오지 않으려면 어릴 때 추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추위가 올라와 버리면 그래가 따뜻해져 버렸다. 그럼 바로 꽃대가 올라. 얘네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근데 우리가 무 씨앗을 예를 들어서 무 씨앗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을 네? 어떻게 꽃을 피워요? 따뜻한 데 가을에? 얘네들이 그러면 캔을 무가 겨울을 할까요? 다 얼어 죽어. 아니, 내가 이건 얼어 죽잖아, 그죠? 무가 얼어 죽죠? 얼어 죽어버리니까 냉이를 있겠죠? 그럼 거기서 꽃대가 못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무 씨앗을 어떻게 받을까요? 잊지는 이거지. 범인 지심을 아니. 모든 씨앗들은요, 모든 풀씨들은 겨울을 나지 않으면 씨앗이 되질 않아요. 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싹이 나서 이듬해 봄에 꽃대가 올라와야 씨앗이 돼요. 그게 진짜 씨앗이 돼요. 그럼 발화율이 90% 이상 돼요. 그러니까